안녕하세요 여러분. 8주차 산림 측량 및 GIS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이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돌아섰죠.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 방역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아니라면 굳이 비대면 수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활 방역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면 수업을 목표로 우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뭐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산림 측량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측량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고저 측량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마 이제 고저 측량 장비 뭐 이런 거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 측량 방법하고 관련된 뭐 야장 기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고저 측량의 원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원리하고 이제 시중거리인데요. 고저 측량의 원리는 뭐 높이 표고차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기계는 수평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기계가 수평이 아니라 그러면 네, 이렇게 삐딱하게 설치가 되면 측량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오차 보정하지 않고 수평으로 측량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기본적인 공식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제 A에서 B 지점까지의 표고차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기계를 처음 설치한 곳이 우리가 이제 측량 기준점에다 A점에다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A점과 B 지점의 사이 어딘가에다 설치를 하겠죠. 네, 그렇게 설치된 기계, 첫 번째 기계가 설치된 지역에서 이제 스타프를 세우고요. 앞뒤로 세울 텐데요. 뭐 여유가 있다면 두 개를 동시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뭐 앞쪽에 한번 세웠다가 뒤로 옮겼다 하겠죠. 자, A 지점에다가 라지 A 지점에다 이제 스타프를 세우고 후시 값을 읽습니다. 처음 이제 뒤에 읽는 게 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A1 값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의 지점에 스타프를 설치를 하고요. 이번에는 전시값을 읽습니다. B1이라고 이제 됐네요. 그러면 요 지점, 지금 이 스타프 A가 설치된 지점하고요. 그다음에 임의의 지점하고의 표고차를 구하는 것은 델타 H는 H1은 A1-B1 후시 마이너스 전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요 스타프 값만큼이 잘려 나가니까 결국은 높이가 나오는 거죠. 자, H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제 기계를 옮겨요. 스타프는 고정된 상태고요. 이제 B1에다가. 자, 제일 처음에 설치하고 읽는 값, 뒤를 돌아보면서 읽는 값, 푸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2를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계를 돌려서 스타프를 이번엔 세 번째 지점에 설치를 하고요. B2를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높이를 델타 H2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후시 마이너스 전수니까 A2 마이너스 B2를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기계를 세 번째 장소로 옮기고요. 마지막 B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자, 고정되어 있던 세 번째 스타프 위치의 값을 후시로 읽습니다. 후시입니다. 다음에 다시 전시로 B3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표고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H3는 A3-B3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개를 더하면 표고차가 구해지는 거죠. 차죠. 그래서 전체 델타 H, 라지 H를 구하기 위해선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쭉쭉쭉 하면 델타 HN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바로 고차식입니다. 고차식 방법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델타 H1은 A1-B1, 델타 H2는 A2-B2,
델타 H3는 A3 마이너스 B3 점점점 그 AN 마이너스 BN 하죠. 이거를 다 풀어서 우리가 이항 정리가 이제 식이 정리가 되죠. A는 A끼리 다 모으고요. B는 B끼리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해준 값하고요. 여기에다가 B1부터 BN까지 더해준 시그마 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 전시의 시그마, 후시의 시그마죠. 자, 시그마 후시값, 그러니까 후시의 총합과 해서 전시의 총합을 빼주면 델타 H가 나온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응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매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정말 힘들겠죠. 기계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스타프 2번, 그 다음에 기계 1번, 스타프 1번, 기계 1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스타프 옮기면 기계도 옮기고, 스타프 옮기고, 기계 옮기고, 이 반복이 계속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A점의 표고가 15.2m라면 B점의 표고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A점의 표고. 자, 뭐 해발이겠죠? 기준점으로부터의 표고가 15.2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처음 설치하고 이제 라지 A점을 바라본 후시값이 0.38m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시값 두 번째 스텝을 설치하고 전시값 읽은 게 0.26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를 다시 옮겨서 이번에 B1에 이제 스타프를 다시 후시로 읽습니다. 0.36 나왔고요. 다시 이번에는 B 지점, 라지 B 지점의 값을 읽었습니다. 0.2가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A1은 0.38, A2는 0.36, B1은 0.26, B2는 0.20이니까 우리가 델타 H는 후시의 합 마이너스 전시의 합이었죠. 그래서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B1 플러스 B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38 플러스 0.36에다가 0.26 더하기 0.20 해주면 0.74 마이너스 0.46 해서 0.28 되는 거죠. 그럼 이 표고차가 이 델타 H가 0.28인 거죠. 그러면 B지점의 높이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GHB는 어떻게 합니까? 15 플러스 15.2 A 지점의 지방고 15.2 더하기 표고차 0.28을 해줘서 우리가 15.48m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야장을 쓰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뒤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중거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이제 오토 레벨이라는 거를 쓰게 되죠.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장비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평만 잡아주면 내부에서 항상 수평의 시중거리를 이제 시준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평을. 자, 뭐 시중거리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벨이 수평이라고 가정할 때 시중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뒤에 얘기할게요. 너무 짧을 경우에는 레벨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수준 측량의 정확도 저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100m 거리를 측량을 할 건데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정중앙에다가 기계를 놓고서 후시 한번 보고 전시 한번 보고 50m 지점에 설치를 하고요.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우리가 평지에서라면 굳이 이런 측량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사지다 보면 시야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기계는 수평이다 보니까 뭐 기계 안에서 올려다본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건 좋은데 안 되죠. 그러면 좋으니까 이번에 그 10m마다 정확하게 한다고요. 11개를 이제 스타프를 11번을 세워서 측량을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적절한 중요합니다. 자, 너무 길 경우에 작업은 신속하고 용이하긴 하지만 눈금을 명확히 읽을 수 없거나 지금 제가 기억이 맞다 그러면 오토 레벨의 그 배율이 4배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우면 이 뭐라 그럴까요? 스타프에
눈금이 너무 커서 저희가 거기를 가상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너무 멀면 이 눈금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사용하는 스타프 눈금이 5mm 간격이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지다 보면 이게 5mm 간격이 우리 스타프 안에 있는 십자선, 조준선, 십자선의 그 간격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또 하나, 대기 굴절이라든가 지구의 굴곡 때문에 곡률 반경 때문에 안 돼, 이제 정확도가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밀 수준 측량의 경우에는 40m, 보통 정확도 수준 측량은 50에서 60m, 뭐 그 외의 수준 측량에서는 30에서 60m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30에서 60m를 쓰면 네, 측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안 보여요 소리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나오는 고정밀 수준 측량 장비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가 엄청나게 정밀합니다. 배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 안에 마이크로미터라는 장비도 앞에 설치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 5mm 간격의 눈금을 자, 이 간격을 이렇게 지나갔다. 아, 수평선을 잘 못 긋는. 네. 어쨌든 지나갔다. 그러면 이 눈금을 어떻게 읽습니까? 가상으로 이제 선을 그어서 우리가 뭐 이제 읽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를 렌즈 앞부분에 설치를 해서요. 이 보면 여기에는 아주 미세한 눈금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읽어서 우리가 이거 표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미터? 네, 보통 한 20m 정도 간격 아니면 15에서 뭐 한 30m 정도 내외의 간격에서 여러분들은 측량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A점에서 B점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지점을 찍고 갔다 같은 지점을 찍고 오든지 같은 지점을 찍고 갔다 다른 지점을 찍고 오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뭐 50이었다. 다시 갔다 돌아올 때 여기 얼마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왕복 측정으로 오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준 측량 시 대기 굴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일출부터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일몰까지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네, 아침. 보통 해 뜰 때, 뭐 요즘 한 6시 전에 해가 뜨죠. 그러면 6시부터 9시 3시간,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 3시간. 더 어두워지면 이제 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주 맑은 날보다는 구름 낀 날이 쾌청한 날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을 하면요, 최장 우리가 이 스타프를 세우고 우리가 시준할 수 있는 간격이 한 120에서 200m 정도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네, 나무도 많고요. 그다음에 산지의 지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긴 거리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꾸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오면서 측량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스타프가 2m짜리가 아니라 5m짜리가 아니라 더 높은 막 15m, 20m짜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휘청휘청거려서 정확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스타프는 최대한 5m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그러다 그러면 한 3m 정도의 표고차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지리산 꼭대기까지 측량하려고 그러면 네, 죽어나겠죠. 1800m가 넘습니다. 그죠? 네, 그럼 1800m를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한 3m마다 한 번씩만 한다 그러면 네, 500점인가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점을 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중거리를 쓸 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중앙에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사법 같이 만약에 뭐 우리가 그 등고선 측량을 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전시 후시 값을 볼 때요. 네, 가장 정확한 전시와 후시 터닝 포인트의 전시 후시 값을 볼 때 제일 좋은 게
네,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시와 후시 시중거리를 같게 할 경우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서로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불완전 정준으로 인한 오차 소거가 있고요. 지구 공률 및 대기 굴절로 인한 오차 소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불완전 정준으로 인한 오차 소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불완전 정준으로 인한 오차 소거,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평을 못 잡아갖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작업이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평이 제가 수평을 그려야 되는데 수평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자, 별 차이 없네. 뭐 어쨌든 시준을 하는데요. 자, 원래 읽어야 될 값은 이 값인데 이 값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기계가 돌아가면서 반대쪽을 기계를 180도 돌려야 되잖아요. 후시 읽고 전시 읽으려면. 그럼 다시 틀어진 만큼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같은 값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값이 같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차가 소거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떨 때? 네, 전후시의 시중거리를 같게 하면 오차가 서로 같아서 오차가 상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률 및 대기 굴절로 인한 오차 소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시의 시중거리가 같을 경우 전후시의 지구 공률에 의한 구차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후시의 시중거리가 같을 경우 전후시의 대기 굴절에 의한 기차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차도 동일하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수평만 맞추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저측량의 야장기입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고차식, 그 다음에 기고식, 뒷장에 이제 승강식,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건 고차식이고요. 가장 어려운 건 승강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고차식 쓰면 되지. 반대입니다. 또 하나. 오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고차식이고요. 오차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틀렸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게 승강식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 가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현장에 맞는 방법들을 써야 될 텐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승강식 야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고차식 야장기입법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야장기입법이라고 만들었죠. 전시, 후시, 이거 후시 마이너스 전시. 딱 후시 전시만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측 중에 지방고를 구할 필요 없이 두 점 간의 높이 차만만 계속 구하고 갑니다. 그래서 후시와 전시 딱 두 개의 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장에 그냥 후시란, 전시란, 그다음에 이제 측정 번호란, 그다음에 지방고란, 뭐 하나 더 하면 비고 이렇게 할까요? 5칸 딱 끝입니다. 5줄, 5칸으로. 자, 이 두 란으로 이제 전시와 후시 딱 두 란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2란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이 간단한 대신에 점검이 어렵습니다. 뭐 간단한 점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검 결과를 가지고서는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측량이 잘못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기고식 야장입니다. 자, 얘는 이제 2란식에다가 기계고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각 점에 지방고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매번 기계를 세우고요. 이 기계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이 기계고가 아니고요. 후시값, 최초 후시값이 기계고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계를 터닝 포인트를 해서 옮기면 터닝 포인트에서 다시 후시를 보게 되죠. 이 후시값이 바로 기계고가 다시 지정이 됩니다. 자, 노선 측량에 종단 측량이나 횡단 측량 같은 후시보다 전시가 많은 경우엔 편리합니다. 승강식보다는 야장 기입법이 기입사항이 적고요. 고차식보다는 상세함으로 시간도 절약이 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완전한 검사는 어렵습니다. 자, 승강식 야장입니다. 승강식 야장 기입법은요.
표고차는 후시 마이너스 전시의 원리로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시 후시 마이너스 전시값을 후시 마이너스 전시값을 한 게 플러스 값이면 승란에다가 야장에 기입을 하고요. 마이너스 값이면 강란에다 기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시 마이너스 전시한 게 플러스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러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만 나온다? 그럼 지형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형태로 이제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종단 측량 같은 이런 데서 각 점에 지방고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장점을 알아보면요. 정밀 측량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검산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기점, TP라고 그러죠. 뭐 전환점, 이기점 같은 말인데요. 후시 및 전시합의 차, 이기점의 후시 및 전시합의 차는 승란과 강란의 합의 차와 지방고의 차가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결과가 딱 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세 개가 안 맞는다.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거나 측량을 잘못한 지점을 찾아내 거꾸로 계산하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산, 계산상의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는데 앞에 고차식하고 기고식 같은 경우 설명이 짧았어요. 근데 이건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있죠. 훨씬 복잡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중간점이 많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혼동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이 중간점 때문에 덧셈 뺄셈 잘못해서 나중에 검산이 이상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간점은 그냥 그 지점의 지방고만 산정할 뿐이고요. 다음 측점의 지방고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검산할 때도 중간점은 안 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기점이라고 그러죠. TP 전환점을 바꾸게 되면서 이 지방고를 가지고 가서 쓰냐?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전 그 중간점이 아닌 전시나 후시 값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중간점은 아무짝에 쓰지 않는다. 혼동이 없습니다. 자, 공공측량의 기준점 측량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정확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야장기법을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구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하고 표, 이제 야장표 정리해야 된 값들요. 네, 이게 그 측량마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기고식 야장의 고차식 야장 다르고 기고식 야장 다르고 승강식 야장의 값이 다릅니다. 그럼 세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 같은 값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있는 것들을 쓸게요. 저는 그 이재기 님이 쓰신 측량학에 나오는 그림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A점에서 B점까지 수준 측량을, 고저 측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기계는 총 1번, 2번, 3번, 4번을 옮기는데요. 굳이 4번씩이나 옮겨 앞뒤 거리를 각게 맞추면서 측량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가다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터널 같은 공간이 생기면서 측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스타프를 거꾸로 세운 구간이 두 구간이 있습니다. 넘버 2 플러스 3하고 넘버 3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지금 같아요. A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마킹된 동그라미죠. 원. 내부가 채워진 원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후시나 전환점 혹은 이기점으로 쓰는 점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후시점이 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기점 혹은 전환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시 후시 값이 다 나오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B는 마지막 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야장을 쓰냐에 따라서 B 값이 마지막 값이 그냥 FS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TP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고식 야장하고요. 승강식 야장에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점이 TP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왜? 다음번 측점에서의 후식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IP가 있습니다. 중간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이에 나와 있는 넘버 1 플러스 17이나 뭐 넘버 2 플러스 3 한글과 영어를 혼용하네. 넘버 2 플러스 3 아니면 넘버 1 플러스 17 이렇게 두 점은 측량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측량의 정확도라든가 고저차 조절하는 데 상관없는 IP 중간점으로 두 개가 찍혀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이죠. 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넘버 2 플러스 3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레벨이 설치된 위치입니다. 기계를 옮기죠. 자, 측점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급적이면 전시와 후시 거리의 중간에 배치가 되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죠? 거의 중간에 되도록 기계를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합니다. 수업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강의 교환을 프린트를 하시는데요. 굳이 컬러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흑백으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이거를 옆에 놓고 야장을 직접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표에다가 한번 표를 그려서 이제 뒤에 설명할 내용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차식 야장 기입법입니다. 요 값에 이거 해서 입력을 해야겠죠. 먼저 스테이션 넘버와 그다음에 후시, 전시, 지방고, 그다음에 비고 값 이제 뭐 기타 적는 사항들이죠. 뭐 이제 기재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적을 게 될 텐데요. 기록을 하게 되겠죠. 먼저 기계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A하고요. 넘버 1 사이에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후식값을 읽습니다. 3.162 값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3.162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계를 돌려서 이번에는 넘버 1의 전시값을 읽습니다. 넘버 1 기입을 하고 야장에 2.663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계를 또 옮겨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넘버 1하고 넘버 2 사이에 기계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자, 넘버 1의 후식값을 읽습니다. 그럼 얼마 읽어요? 2.920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돌려서 이번에는 넘버 1 플러스 17 여기 요거죠. 1 플러스 17의 값을 전시값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 그냥 전시로 입력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차식 야장이죠. 그냥 건너뜁니다. 고차식 야장에선 중간점이 없습니다. 버릴 거예요. 넘버 17은 1 플러스 1 더하기 17은 자, 그러고서 이제 넘버 2 값을 읽는 거죠. 바로 넘버 2를 읽는데요. 얼마 읽습니까? 2.724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기계를 또 옮겨야 되겠죠. 후식값은 이제 넘버 3 하고요. 넘버 2 사이에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넘버 2를 시준으로 해서 후식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넘버 2의 후식값 들어갔고요. 같은 라인이죠. 넘버 2를 같이 본 거죠. 전시와 후시 같은 스타프를 앞뒤로 읽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 플러스 3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의 전시값을 읽습니다. 1.837인데요. 스타프를 거꾸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1.837이고요. 자, 이번엔 기계를 다시 뒤로 옮겼어요. 마지막 이제 B하고 넘버 3 사이로 옮겨서요. 이번에 후시를 또 봅니다. 후시값을 봤더니 같은 넘버 3를 보니까 앞쪽에다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1.640 기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 B점을 읽어서 마지막으로 2.745로 야장 기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이고요. 나머지 이제 안에 갖고 와서
아니면 뭐 쉬면서 차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방고는 우리가 어때요? 최초 지방고는 항상 주어지죠. 네. 누가 주어지나 뭐 얘기하는데 수준점에서부터 갖고 오든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기준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비엠이라고 그래서 가기준점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100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그래서 그냥 100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 줬습니다. 그럼 이제 A점의 지방고는 10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까요? 자, GH 넘버 원의 이제 지방고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넘버 원의 지방고는 아까 얘기했던 후시 마이너스 전시죠. 후시가 뭐였어요? 네, 3.162 마이너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 지방고 플러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입니다. 지방고 100 그다음에 후시 3.162 A 지점에 네, 후시 3.162 전시는 얼마였어요? 2.663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499가 나오게 되겠죠. 100.499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넘버 1 플러스 17의 지방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차식에선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넘버 2의 지방고를 계산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네, 앞에 넘버 1 플러스 17이 아니라 넘버 1의 이제 후시입니다. 넘버 1의 후시 마이너스 넘버 2의 전시값을 후시 마이너스 전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지방고는 어디 거를 써요? 네, 넘버 1의 지방고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499 더하기 2.920 빼기 2.724를 해주면 100.695가 계산이 됩니다. 자, 넘버 2 계산했고요. 넘버 2 플러스 하면 안 한다 그랬고요. 넘버 3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넘버 3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후시 마이너스 전시 플러스 지방고니까 100.695 플러스 3.450 마이너스 1.837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105.982가 종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점의 지방고도 계산을 해서 끝내야겠죠. 그래서 후시 마이너스 1.640 빼기 전시 마이너스 2.745 해주니까 네, 101.59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산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검사는 이제 일단 합계를 내야겠죠. 그래서 후시의 합 7.892가 나올 테고요. 전시의 합 6.295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H죠. 네, 그건 최후 지방고에서 최초 지방고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01.597에서 빼니까 100을 빼니까 1.597이 나오게 되고요. 검산을 합니다. 같은지 볼까요? 검사는 후시의 합 마이너스 전시의 합은 델타 GH 지방고의 차 표고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7.892 마이너스 6.295는 지방고의 차가 얼마입니까? 101.597 마이너스 100한 1.597이 같아지는 거죠. 자, 오케이. 측량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기고식 야장기법입니다. 고차식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승강식보다는 조금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 번씩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장 정리를 해야겠죠. 자, 뭐뭐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보다 달라진 거. 자, 스테이션 넘버는 뭐 그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후시 있고요. IH가 있네요. IH가 뭡니까? 기계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전시가 TP와 이기점, 뭐 전환점과 IP 중간점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고가 있고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IH하고 IP 값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시값이 한 줄 더 늘어났네요. 그죠? 자, 좀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꼼꼼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점 표시를 하고요. A점에 후시값을 읽습니다. 기계를 설치한 이후에. 자, A점 스타프를 봐서 3.16이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시값을 읽어야겠죠. 넘버 1의 전시값 2.663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2.663 값이 입력이 됐고요. 이번엔 기계를 다시 또 옮겨야 되겠죠. 두 번째 장소로 기계를 옮기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넘버 1을 시준을 해서 후시값을 입력을 합니다. 2.920 되는 거죠. 자, 2.663인데 2.920하고 같은 라인에 TP가 붙었죠. 전환점이 이제 이 부분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넘버 1 플러스 17입니다. 1 플러스 17 먼저 읽어야 되겠죠. 왜? 1 플러스 17이 넘버 2보다 3m 전방이니까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읽은 값이 2.839를 입력을 해줍니다. 어디에? 중간값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냥 중간값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버 2 값 읽어야겠죠. 넘버 2의 전시로서 2.724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기계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죠. 전시 후시 값이 다 존재하는 부분은 TP에다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24 입력했고요. 기계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죠. 옮겨서 넘버 2 후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디다 써요? 여기다 씁니다. 그죠? 3.450이 입력이 됩니다. 3.450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봐야 되는데, 기계보다 뒤에 있어서 후시, 넘버 2 플러스 3이 후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이 전시와 후시 값이 그러니까 두 번 측량하는 한 점에서 두 번 측량 값이 나오는 점 이외에는 무조건 다 전시 아니면 중간 값입니다. 그죠? 다 전시예요. TP 아니면 중간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넘버 2 플러스 3입니다. 네, IP에다가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거꾸로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써줍니다. 마이너스 1.798 입력해 주고요. 이번에 전시값으로 넘버 3를 봅니다. 거꾸로 달려있죠. 이번에도 마이너스 값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837 들어갔고요. 기계 바뀔 겁니다. 기계 다시 옮겨서 넘버 3를 후시로 바라보죠. 어디입니까? BS에 적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640 입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전시값을 읽습니다. 2.745인데 이거 어디다 적는다 그랬어요? IP에 적어요? 아니면 IP에 적습니까? TP에 적습니까? BS에 적습니까? 네. 어디에 적습니까? 네. TP에다가 적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TP에 적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야장 정리는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최초 지방고가 나왔습니다. 최초 지방고가 나왔으니까 GH는 우리가 A 지점의 지방고는 100m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A 지점에 지방고를 구하면 기계고를 구하면 되겠죠. 기계고 구하는 방법은 일단 GH 값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고를 구해야 되는데요. 기계고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전 IH 기계고 A 지점의 기계고는 GH A 지점의 지방고 더하기 후시값을 해주면 됩니다. A 지점의 후시값 3.162를 해주면 되죠. 100 플러스 3.162 하면 103.162가 첫 번째 값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GH 값을 구하는 거죠. 넘버 1의 GH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넘버 1의 GH 값은 기계고 IH A 지점의 기계고 A 지점의 기계고와 기계고에서 빼기 전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시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103.162 아까 기계고 103.162에서 전시값 후시 마이너스 전시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663을 해주니까 100.499가 지방고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고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넘버 1의 기계고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1의 기계고 구할 거예요.
자, GH 넘버 1 지방고 100.499죠. 그 다음에 후시값 넘버 1의 후시값 2.920 더해주면은 103.419가 네, 기계고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넘버 1 플러스 17의 GH 지방고 값을 구할 건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전 지방고, 이전 기계고 어디였습니까? 넘버 1의 기계고 구했잖아요. 103.419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네, 전시값입니다. 넘버 1의 전시값 뭐였어요? 2.839네요. 그죠? 2.839 입력되니까 우리가 100.580이 돼서 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순서대로라면은 네, 넘버 1 플러스 17에 IH를 구해야 되겠죠. 네, IH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할 것 같아요. 자, 얘는 중간값은 아까 계산해서 제외된다 그랬죠? 다음 지방고 계산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번은 어디 해야 돼요? 얘를 갖고 있으니까 넘버 2의 지방고부터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넘버 2의 지방고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뭘 씁니까? 넘버 1에 있던 마지막 네, 있던 103.419를 가져오게 되고요. 거기에 전시값 마이너스 이제 2.724를 해줘서 우리가 100.695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100.695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넘버 2에 다시 기계고를 구하게 됩니다. 넘버 2의 기계고를 구하는 방식 아까 얘기했죠? 지방고 더하기 후시. 그럼 지방고 더하기 후시니까 지방고 100.695 더하기 후시는 3.450 해주면 104.145 입력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또 뭘 계산합니까? 넘버 2 플러스 3에 2 플러스 3에 지방고를 구해줄 겁니다. 지방고는 기계고 마이너스 전시죠. 자, 기계고가 이제 104.145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시값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더 높아져요. 105.943 입력이 됩니다. 자, 똑같이 넘버 2 플러스 3에 2 플러스 3에 IH는 못 구한다 그랬죠? 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럼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 바로 네, 넘버 3의 지방고를 구하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버 3의 지방고는 기계고, 마지막 구한 기계고 104.145 빼기 전시값 마이너스 1.837을 해주니까 플러스가 돼서 105.982가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넘버 3의 기계고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계고 구해 볼게요. 자, 지방고 얼마입니까? 105.982 더하기 마이너스 후시 마이너스 1.640을 해주니까 이제 값이 떨어지네요. 그죠? 104.342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를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지방고를 구하면 되겠죠. 자, 최종 지방고 구할 때요. 네. 마지막 기계고 마이너스 전시니까 104.342 마이너스 2.745를 해주면 네, 뭐가 돼요? 네, 101.597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합산을 해 이제 오차를 보정을 하기 이제 오차 검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계를 내는데요. BS의 합계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뭘 합니까? 네. TP의 합계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검산을 하겠죠. 그래서 검산은 우리가 후시의 합 마이너스 전시의 합은 지방고의 차. 그래서 표고차를 계산을 하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7.892 마이너스 6.295 후시의 합 마이너스 전시의 합은 101.597 마이너스 100 그래서 1.597 OK가 되죠. IP는 계산에 합산을 하지 않았죠. 이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얘네 둘은 우리가 합산에 쓰지 않습니다. 자, 앞장에서 이제 고차식하고 기고식 야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가장 복잡한 승강식 야장을 기입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장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서 기입하는 부분하고요. 실내에 들어와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하고를 한 페이지에 표시하려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네,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이 보게 돼 있죠? 똑같습니다. 뭐 기고식 야장하고 거의 데이터 입력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A와 A 지점과 넘버 1 사이에 이미 지점에 중앙에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지점의 후식값 3.162를 먼저 읽겠죠. 똑같은 거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전시를 봅니다. 2.663을 읽어서 어디에 쓸까요? 넘버 1에 네, TPS입니까? IPS입니까? 네, 어디에 씁니까? 네, TP에다 씁니다. 기계가 바뀌어서 다시 뒤를 보죠. 우리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기계를 옮겨야 되는 점이 마지막 점이라고 거기를 TP에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63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엔 기계를 또 옮겼어요. 그죠? 이제 넘버 1하고 넘버 2 사이에 기계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1 보정을 위해서 후식값을 읽습니다. 2.920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 표척이 서 있던 곳의 값을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그 란에다가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가 바뀌었는데 왜 저기다 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1 플러스 17의 값을 똑같이 읽습니다. 중간값이죠. IP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TP가 아닙니다. IP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2 전시값을 읽습니다. 요번엔 기계가 옮겨져야 돼서 얘를 2번 읽게 되는가? 2.724를 어디 씁니까? 네, TP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또 옮겼어요. 이제 넘버 3가 천장에 붙었죠. 그래서 중간에 기계를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후식값을 읽어야 되죠. 넘버 2 3.450을 먼저 읽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2 플러스 3 2 플러스 3값 중간값에다가 기록을 하겠죠. 마이너스 1.798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프가 표척이 거꾸로 천장에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값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버 3 전시값을 읽습니다. 전시값 어디다 써요? 기계 옮길 거죠? 그러다 여기 쓰겠죠. TP에다 기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이제 최후 이제 B 지점하고 중간에 설치를 하고요. 후시로 넘버 3를 읽습니다. 여기 후시값 들어가겠죠. 네. 자, 후시값 넣고요. 그 다음번에 마지막 전시값을 읽습니다. 마지막 전시값 읽어서 어디다 쓴다고요? 네, 어디다? IP, TP, 네, TP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겠죠. B값은 TP에다 기록을 합니다. IP에다가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값이 기록되는 데가 여기는 1개가 있고요. 넘버 1은 값이 2개가 있고요. 그죠? 넘버 1 플러스 17도 1개고요. 넘버 2도 2개고요. 2 플러스 3도 1개고요. 그 다음에 넘버 3도 2개고요. 그 다음에 B값 1개입니다. 맞습니까? 넘버 A가 1개고요. 넘버 1이 2개고요. 넘버 1 플러스 17이 1개고요. 그죠? 네, 넘버 2가 2개, 넘버 2 플러스 3이 1개, 넘버 3가 2개, B가 1개. 이렇게 해서 야장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개도 내고 하겠죠? 네, 뭐 개도 한번 계산을 하긴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안정된 장소에서 야장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스테이션 넘버나 BS, FS의 TP나 IP는 같습니다. GH나 비고도 같아요. 네, 승란하고 강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승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형이 기복이 상승하는 건지 하강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한
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승하고 강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지방고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방고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이제 합계들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산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측량이라든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승강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후시 마이너스 전시를 해서 값을 써주는데요. 후시 마이너스 전시 값이 플러스면 승에 기입하는 거고요. 후시 마이너스 전시 값이 마이너스면 강에다가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넘버원의 승강을 보려니까 이전의 후시 값. 넘버원의 후시가 아닙니다.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거죠. A점의 후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62 마이너스 2.663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0.499가 나오니까 플러스 값이죠. 승에다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버 1 플러스 17에 대한 승강 야장, 이제 승강을 정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계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넘버 1이 기준이 됩니다. 후시는 넘버 1이 기준이 되니까 넘버 1 후시 마이너스 IP의 전시값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920 마이너스 2.839 하니까 0.081 플러스죠. 그럼 승에다 기입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기입을 하게 되겠죠. 0.081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넘버 2입니다. 넘버 2는 넘버 1 플러스 17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넘버 1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중간점은 무조건 이런 계산할 때 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920 마이너스 2.724를 해주면 되는 거죠. 2.920 마이너스 2.724를 하니까 0.196 플러스 값이 나와서 또 승에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넘버 2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다. 넘버 2 플러스 3에는 똑같이 3.450 마이너스 1.798 해주니까 플러스 값이 되네요. 5.248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승에다가 올려줄 겁니다. 자, 또 다음은 넘버 3를 해야 되겠죠. 넘버 3의 승강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2 플러스 하면은 우리가 후시가 없으니까요. 넘버 2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3.450 마이너스 1.837 하니까 5.287 해서 승에다가 기록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점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B점을 정리를 하는데요. 자, 후시는 이제 3번 넘버 3에 대한 후시값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T표에다 적었지 않습니까? 네,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40 마이너스 2.745를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이번에 마이너스 4.385 나오죠. 강에다가 기입을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진 않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없이 4.385만 기입을 해주면 자, 승강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고 계산하러 갈게요. 지방고 계산하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GH 값이 아까 100m라고 여기도 비고에 적혀 있으니까 100m, 100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버 1에 대한 지방고를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지방고는 이전 지방고 더하기 승강의 값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 지방고에다가 승이면 플러스 해주고요. 강이면 마이너스 해서 그냥 합산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100 플러스 0.499 하니까 100.499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넘버 1 플러스 17은요. 똑같이 넘버 1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에 있는 최후 지방고에서 가져가는데요. 자, 보통 이게 이제 보조 측점에서 우리가 IP점에서의 지방고는 계산에 활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 아닌 넘버 1에서 100.499를 기준으로 해서 승이니까 플러스죠. 0.081을 해주면 100.580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번 어떻게 돼요? 넘버 2 계산할 때 100.580에서 시작을 할까요? 아닙니다. 100.499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래서
자, 100.499 더하기 0.196을 해주면 승이니까 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더해주면 100.695가 되는 거죠. 자, 다음번에 넘버 2 플러스 3을 갈 때는 100.695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0.695 더하기 5.248 해주니까 105.943이 만들어집니다. 자, 넘버 3는요. 또 100에서 시작하면 100.695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간점은 안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중간점은 계산에서는 안 씁니다. 얘는 거의 안 써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지금같이 100.695 플러스 5.287을 하니까 105.982가 계산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B점에 대한 지방고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넘버 3 지방고를 활용을 하면 되죠. 이렇게 105.982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강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니까 105.982 마이너스 4.385를 해주면 101.597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합계를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BS 값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TP 값 계산됐죠. BS, TP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승의 합 계산하고요. 강의 합 계산했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나요? 분명히 0.499, 0.081, 0.196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0이 넘지 않습니까? 5.248하고 요거 두 개만 합쳐도 넘죠? 네, 근데 5.98이래요, 합산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중간점은 계산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검산할 때도 안 써요. 그럼 얘도 안 쓸 거고요. 그죠? 얘도 안 씁니다. 5.248 빼버립니다. 그러면 계산에 사용된 거는 0.499, 0.196, 5.287이 되겠죠. 요걸 해서 최종적으로 5.982가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검산을 들어가 봅니다. 검산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후시의 합 마이너스 전시의 합인데 전시의 합은 중간점 뺀 전시의 합이었죠. 그래서 이 라인, IP 라인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TP 라인만 가지고 계산된 거죠. 그 다음에 승의 합 마이너스 강의 합은 표고차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보면 자 7.892 빼기 6.295를 해도 1.597이고요. 5.982 승의 합 마이너스 강의 합 4.385를 해도 1.597이고요. 그 다음에 표고차 101.597 마이너스 100을 해도 1.597이 나오죠. 오케이.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치하면 오케이가 떨어지면 야장 기입이라든가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다. 그럼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간점을 제대로 측량했는지 잘못 측량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중간점은 검산해도 확인이 안 되고요. 검산해도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지방고를 계산할 때도 연결되진 않죠. 그냥 그 지방고는 자체 지방고로 계산하고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중간점은 해당 측점의 지방고 산정에만 사용이 됩니다. 자기 측점의 지방고 산정에만 쓰고요. 마지막 측점은 전시의 이기점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IP에다 갖다 적어 놓고서 나중에 합산해서 숫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기점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고 계산 시 승값은 지방고에다가 승값을 더해주는 거고요. 강값은 빼줍니다. 그죠? 빼면 됩니다. 지방고 계산 시에도 중간점의 지방고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지방고에다가 현 지금 승 강값을 더해줘야 되는데 현 지점에 그때 중간점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간점 전에 측점에서 가져옵니다. TP나 그러니까 이기점에서요. 승강의 합계를 구할 때도 중간점은 뺍니다. 그다음에 검산에 중간점을 빼고 계산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산에서 중간점은 다 빼고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차식, 기고식, 승강식 야장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어요. 원래대로라면요. 고차식 야장 가지고 바깥에서 측량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별로 이제 끙끙거리면서 야장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기고식 야장을 또 하고 승강식 야장을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시간 안에 이 야장 3개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면 지금 이 3가지 내용 갖고서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뭐 1시간 정도에 거의 내용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이 필요합니다. 꼭 네, 참고를 하셔갖고요. 빈 종이에다가 야장을 그려서 앞에 우리 측량 그 도면 있었죠? 그림, 이 그림 앞에 큰 그림 있으니까 그 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 야장을 정리를 해보고요. 내가 측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걸 갖고 계산을 각각의 야장식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측점 얘기들이 가끔 나오죠. 뭐 이제 측점, 스테이션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요. 네, 보통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측정 간격이나 측정 번호를 기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 측정에서요, 산림 측량에서 측정 간격은요, 산림 측량을 포함한 일반 측량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간격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측량 구간, 만약 1km 구간의 측량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20m 간격으로 기본 측정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의 기본 단위는 측량의 기본 단위 20m로 하고요. 계산할 때도 20m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20m 간격 사이에 필요한 경우에 뭐 중간에 하천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골짜기가 있다라든가 배수관을 설치해야 된다라든가 엄청나게 큰 돌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뭔가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 굴곡이 져서 곡선부가 들어가서 표시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조 측점을 표시하고 거기서 측량을 추가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조 측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측점 번호를 이제 기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측점 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은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20m 간격으로 측점 번호가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넘버 0, BM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뭐 아니면 ST0 이렇게도 가요. 보통 이제 뭐 N5를 쓰기도 하는데요. 뭐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스테이션 ST0 이렇게 그다음에 뭐 ST1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딱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해요. 산림 쪽에서 그냥 넘버 많이 써요. 넘버 점 1, 넘버점 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측점은 넘버점 n으로 표기가 되겠죠. 측점 사이에 설치되는 보조 측점은 플러스 거리로 측점 뒤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밑에서 보면요. 넘버 2라는 점에서 넘버 2 측점에서 14m를 가다가 여기 측량해야 돼. 그러면 보조 측점이 설치되는 거죠. 20m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보조 측점 설치 시 넘버 2 플러스 14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m 간격 내에서요. 14m를 간 다음에 여기다 보조 측점을 다는 거죠. 그럼 여긴 넘버 2고요. 여긴 넘버 3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14가 됩니다. 그냥 플러스 14라고 쓰면 2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넘버 2에서 14m 지점입니다. 넘버 3는 넘버 2에서 20m 지점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보조 측점 번호가 넘버 플러스 2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20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초과할 수 없는 거죠. 21, 22, 23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20m가 되는 순간 우리가 넘버 3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뀐다. 그래서 만약에 넘버 2 플러스 14에서 6m 지점을 더 진행해서 측량을 할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14에서 여기서 다시 20m를 가는 게 아니고요. 6m를 가서 넘버 20이 아니라 2 플러스 20이 아니라 넘버 3로 표기를 해서 측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m를 가서 또 측량을 해요. 아니면 뭐 0.5m를 가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표기를 합니다. 그럼 넘버 3 플러스 0.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점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림 보시면요. 임도 설계 도면 중에 종단 면도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준 측량을 통해서 종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측점이 있어요. 넘버 0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는 넘버 30까지 있습니다. 넘버 30이면 몇 미터일까요? 20m씩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넘버 0은 측점 시작이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고요. 넘버 30이 종점이라고 그랬을 때, 네, 보통 따지면 넘버 체인마다 한 체인마다 20m라고 그랬으니까 600m 정도 되려나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측점은 몇 개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 측점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대된 거를 보면요. 이렇게 왼쪽 아래 확대된 내용들을 보면요. 자, 넘버 0 있고요. 그죠? 플러스 12가 있죠? 그 다음에 넘버 1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12m인 거죠? 넘버 0, 여기가 넘버 0이었고요. 시점. 공사 시점입니다. 넘버 0 플러스 00이죠. 그 다음에 넘버 1에 횡단계거 포장형이 들어가는데 넘버 1이고요.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 시작점인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측점이 존재를 합니다. 넘버 0 플러스 12, 12m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8m를 더 가서 넘버 1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다시 20m를 더 가서 넘버 2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버 2에서 다시 13m를 갑니다. 넘버 2 플러스 13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넘버 2 플러스 13이 써 있습니다. 넘버 2 플러스 13에 우리가 암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네, 배수관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m를 더 가서 우리가 넘버 3 측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20m가 넘버 4, 또 20m 가서 넘버 5, 그 다음에 다시 7m에서 넘버 5 플러스 7, 또 구조물 측량이 있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 간격이 몇 미터? 20m 시작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점, 공사 시점은 0에서 시작을 합니다. 0에서 20m 간격이니까 지금 넘버 7까지는 총 몇 미터? 2, 4, 6, 8, 10. 100m죠. 넘버 5까지는. 그죠? 넘버 5까지 100m고요. 마지막 측점이 7이었으니까 107m를 전진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넘버 10, 그러면 200m를 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0진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려나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 갖고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측량 야장 기법, 이제 수준 측량의 야장 기법께서 고차식, 기고식, 승강식 야장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교원 수준 측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수준 측량에 대한 또 오차가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지,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도면들이나 그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재기님 외에 쓰신 측량학 참고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산림 측량학을 따라가고 있는데 산림 측량학에서 좀 부족한 내용들은 수정판 측량학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를 여러분들 구하시는 게 나중에 쓰시기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